자, 9번부터 9번은 뭐 얘기를 할 게 없는데 한번 분위기 봅시다. 9번 맞춘 사람 거의 다 됐죠? 오케이. 9번은 넘어갔고, 자 10번 맞춘 사람. 10번은 또 계속 같은 얘기 합니다.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야. 이거 5월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우리 절대값 씌워지면서 어쨌든 공차와 그 다음에 초항 혹은 뭐 이제 중간항을 찾는 형태. 꼴 문제예요, 이게. 꼴 문제. 자, 일단은 이제 가족권에서 여기에 AN 더하기 K가 같아지는. 뭐 절대값이면 당연히 이제 직선 형태에서 양수음수가 섞여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전부 다 음수이거나 전부 다 양수음이 같아지는 경우가 없잖아. 그래서 중간에 꺾여 있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수열값이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이제 거기에 이게 만족하는 자연수가 이제 K가 2, 4, 6. 그러니까 여기다 2, 4, 6을 넣으면은 2칸, 4칸, 6칸. 이 사이에서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이제 추론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추론형은 이제 요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H의 모든 값을 구하라. 이 문제랑 그냥 H를 구하라. 이건 완전 다른 문제야. 여기서 단순하게 H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수열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면 이건 때려 찍는 거야. 때려 찍어야 돼. 그래야 이게 시험 시간 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H를 구하라면 이거는 초정밀하게 케이스로 완벽하게 나눠야 되는 문제고, 실제로 수능에는 그렇게 나온 적이 몇 개 없어. 평가원에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거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실수를 유발하네 그러면서 수능 때 빼요.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찍어줘야 돼. 그럼 막 이제 뭐 찍어봐. 2칸 차이 나는데 같아져? 그러면은 뭐 대충 이렇게 2칸 정도, 1칸, 2칸 정도에서 이게 같아지고, 그러면 4칸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같아지고, 6칸 같아지고, 딱 여기까지만 같아져야 되니까 이쪽으로는 수열이 없어야 돼. 여기서 끊어줘서 여기서 만약에 더 있으면은 여기서 무조건 같아지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A1이 된 거야. 절대값 A1이 돼야 되겠지. A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될지 사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뭐 대충 찍어요. 그냥 여기서 A1의 위치 A2, A3, 그럼 A4, A5, A6, A7 이렇게 찍어봐. 그래서 이 능력이 있어야 이걸 빨리 푼다. 이거를 정밀하게 풀 여유가 없어, 수능 때는. 그래서 일단 꼴과 값의 꼴에 대해서 일단 뭐 우리가 등차 수열을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공차와 그 다음에 어떤 항 하나에 대한 정보로 얘네들을 등차 수열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빨리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모순 상황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A4가 0이다. 이런 정보들은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0. 뭐 어쨌든 대충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A2랑 A3이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0 이 범위를 갖는데, A4가 0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0이면 얘를 기준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A5는 그냥 D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치? 4랑 5. A6은 2D 마찬가지로 A3은 마이너스 D. 이걸 이용해서 얘를 표현을 하면 되죠. A2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D가 될 거고, A3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D가 될 거니까 D의 범위가 나오고, 여기에서 뭐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공차가 정수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공차의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를 풀 때부터 딱 봐야 돼. H의 값을 구하쇼인지 모든 H를 구하라 이건지. 근데 너희들이 찍는 능력이 생각보다 있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키워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붙여보세요. 자, 10번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11번 맞춘 사람. 자, 11번도 해봅시다. 뭐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은 대칭성, 주기성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대칭성, 주기성,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포함해서 삼각함수 얘네들은 이게 낚시를 거는 게 있는데, 이게 정의역 가지고 낚시를 좀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
그치? 이런 게 이제 좀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문제를 풀 때. 요걸 가지고 뭐 근이 하나가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너희들 지수로 구해서 많이 속아봤잖아. 조건 안 따져서 틀리는 거. 거기서 미체 조건 아니면 진수의 조건 얘네들 때문에 틀린 경우가 꽤 있을 거야. 상가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낚시를 문제 자체가 포함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 물론 여기는 뭐 그렇게 낚시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낚시를 어쨌든 이용을 할 수 있어. 요거는 이제 수능 평가원 거기 지침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야 돼. 자, 어쨌든 코사인 6분의 파이 x면 뭐 주기가 대충 나누면 12 나오죠. 주기가 12고 구간이 0에서 24까지니까 두 주기를 그려줘야 되는데 뭐 한 주기만 그려도 될 겁니다. 이게 주기성 때문에. 근데 뭐 불편하면 다 해도 뭐 상관없죠. 자,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는 여기 그냥 딱 그려놓고, 자, 여기는 포함 안 되고 여기는 포함이 돼요. 여기는 같은 구간이야. 24, 12. 자, 해봅시다. 자, 24 이하의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해야 되는데, 자, A, B에 대해서 B 빼기 1에, A 빼기 B에 이거의 최대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 일단 느껴지는 이제 문제 방향을 좀 봅시다. A 빼기 B의 최대. 그러니까 일단 A, B가 순서쌍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 여러 개가 나온 것 중에 요런 표현은 이제 수능에도 많이 나왔지. 이걸 최대로 만들려면 A를 크게 만들고 요놈을 작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애는 일단 0에서 24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공략하면 되고, B라고 하는 애는 제일 작은 애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등식 표현이 나왔어요. FN이라고 하는 애랑 FB라고 하는 애,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 이걸 만족하는 애가 12개가 돼야 돼. 12개가 된다. 일단은 이게 이제 느낌이 잘 안 오면 그냥 뭐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이 n에 대해서 이게 특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n이 이제 0에서 24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다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애가 단순하게 12개 이렇게 되는 애가 자, 뭐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조금 더 끊어보죠. 여기 3, 9에 여기 1, 2 이렇게 점이 찍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좀 다른 색깔을 할까? 여기 이게 대칭성이 이제 눈에 보이면은 몇 개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런 점들이 이제 FN의 값이 되는 거거든.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왔던 값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애가 12개가 만족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구간 안에 이렇게 가둬놨는데 FA랑 FB 12개니까 이게 주기상으로는 이렇게 된 주기에서, 일단 뭐 그냥 대충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제일 큰 값, 여기를 그냥 대충 뭐 F, 여기 있는 것처럼 FP 이렇게 해서 봐요. 함수값을 제일 큰 값으로 그냥 찍어봐.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FA를 제일 작은 값, 뭐 이런 것도 해봐. 이렇게 FA 일단 제일 작은 값, 이건 함수값이야. X 값을 집어넣는 이제 A, B가 아니고 FA, FB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됐다라고 치면 얘랑 이 사이에 만족되는 N은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5개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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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너무 많잖아.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 이게 12개를 맞추는 방법이 좀 느낌이 올 거야. 만약에 이제 FB를 이렇게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면 하나, 둘, 3개만 만족되게끔 여기를 FA로 걸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중간에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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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12개가 이제 되게 돼. 그럼 이런 조합 중에서 이제 FB, FA, 그러니까 A 값을 최대로 이제 A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최대로 넣는다면 여기가 A의 위치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B의 위치를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b는 또 이게 안 돼요. 0이 안 돼. 0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자연수라서 이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제일 작은 b는 얘가 돼. 그러니까 적당히 보니까 여기서 이거 빼봐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애가 아닌 이제 다른 애들로 이 차이 a와 b의 간격의 차이를 넓혀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한 칸씩 내려가다 보면은 느낌이 오겠죠. 이제 여기를 다시 또 fb로 세팅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fa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a의 값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여기죠. a가 여기가 되면은 이 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b의 값은 여기가 되는 거지. b의 값은 1이 될 수 있겠네. 아니 뭐 이 정도가 거의 최대 아닐까 싶은데 이걸 이제 따져줘야 돼. 이렇게 칸수를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이게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게 끝점이 안 들어가면서 대칭성이 좀 깨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렇게 맨 밑에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상황이 대칭성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이 상황이 이제 거의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뭐 이제 문제 풀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찾아내야 돼. 어디에서 막혔는지. 설마 그래프를 그리는 데서 막히지는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0 때문에 틀린 사람도 있을 거고. 본인이 어디서 틀렸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됐는데 이게 왜 해석이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세요. 아마도 뭐 이쪽에서 막혔을 가능성이 큰데 크다 작다 해서 막힌 것보다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잘못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 이거 증가 구간, 뭐 감소 구간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부등식이 들어갔으니까 함수값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쪽의 이제 문제는 아니고 함수값에 대해서 이 사이에 끼워서 12개를 만들어내는 이 포인트만 잡아내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교육청 문제 하나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한 문제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약한 파트를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유사문항이 있으니까 찾아 푸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응? 뭐지? 12번. 이건 그냥 계산 문제인데 뭐 이게 건드릴 게 없는데 뭐지? 아직 요쪽 파트를 안 해서 그런가? 자, 2차 함수 fx 만드는 거죠. 자, 극한 나오면 뭐라 그랬어? 극한 나오면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 문제인데. 이 t가 자, 여기서 뽑아낼 정보 찾아내 봅시다. 적분으로 들어갔지만 이건 적분 문제가 아니고 리미트가 들어가 있어서 미분 문제야.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함수를 그냥 gx, gt 이렇게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의 식이 이게 g 라지 gx 빼기 라지 g 빼기 1이 되죠. 요거를 미분한 거니까 얘는 g 마이너스 1, g 1 이렇게 되는 거죠. g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분 문제 이게 적분이 들어가 있지만 자, 일단 첫 번째 꼴을 보면은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그냥 바로 씁시다. g 안 쓰고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t에 ft dt가 일단 0이 나와야 되고 하나 더 이게 이제 뭐 여기 있는 애에다가 함수값 1 여기 g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f1이 되죠. 1 f1은 생략 이게 k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조건 뭐 계산이 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그래서 꼴과 값에 대해서 0분의 0꼴이니까 꼴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 k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요거 뭐 이런 스타일 문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분의 모양이 바뀌었구나. x에서 1까지 t의 제곱 ft dt가 k 빼기 2가 된다. 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두 번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
자, 마찬가지로 0분의 0꼴.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t의 제곱 ft dt가 일단 0. 네 번째. 뭐 똑같죠,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미분이 되면은 x가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여기 아래쪽 아래 끝으로 들어갔으니까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로 빠지는 거지. 마이너스에 x 제곱 fx로 미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그게 이제 k 빼기 2. k 빼기 2 이렇게 되네요.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냥 연립해서 이제 푸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도 또 본인의 능력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네 개 정보를 일단 다 뽑아낼 수 있었냐? 뽑아냈다면 그 다음 이제 계산을 못한 거야. 계산을 못한 거니까 계산 쪽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이 네 개조차도 못 뽑아냈다면 이거는 이제 기본 유형이라 기본 유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부터 공략하는 게 좋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여기부터 접근을 할 수도 있어. 식을 먼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힌트만 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뭐든지 몰라도 K가 나왔어.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2 빼기 K가 나왔어요. 이거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냈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함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직선을 만들 거거든. 이 함수가 최고창에서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 빼기 함수라고 하잖아. 빼기 함수로 이 직선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이만큼 갔을 때 요만큼 높이, 이만큼의 높이 차를 생각을 하면 k 빼기 2 빼기 k가 되니까 2k 빼기 2가 되고 기울기 자체가 있는 이제 직선이 나오죠. 뭐 조금 번거롭긴 해도 빼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드는 거는 뭐 중요한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k 빼기 1이 직선인 기울기가 돼. x에 여기다가 이제 1,k를 지나가니까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k가 되면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렇죠? 1 집어넣었을 때 k를 지나가니. 그럼 이제 fx라고 하는 애는 만나는 점이 최고차는 뭐 아직은 모르겠어. 뭐 p라고 볼게. x 더하기 1, x 빼기 1 더하기 요 직선 이렇게 넣으면은 일단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다가 이제 때려 넣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 자체의 값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자,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일단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에 요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 이 적분 윗끝 아래끝이 대칭 적분.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오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셔야 되고, 수능에서 이게 좀 뻔하게 알려줘. 그러면 이제 fx의 꼴이 중요한 건데 얘네들의 이제 짝수차 호수차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뭐 x 제곱 bx 더하기 c 정도로 놓고 여기다 딱 집어넣어요. t를 집어넣고 0이 나와야 되니까 t를 곱해서 그냥 일단 쓸게. a t의 세제곱이고 bt 더하기 c d 요거에 마이너스에서 1까지 dt가 이게 0이 나와야 된대. 홀수차는 다 날아가죠.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0, 뭔가 좀 이상한데? 맞구나. b가 0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얘를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집어넣고 요렇게 이제 연립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의 상황을 내가 뭐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나도 연립은 못해. 근데 나는 연립 못해도 상관없지만 너희들이 연립을 잘해야 되잖아. 이게 뭐 풀어내는 과정이 내가 뭐 연립하는 상황을 보여줘도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연립, 계산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이 써봐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힌트를 줄게요. 진짜 계산이야. 이러고 나면 여기도 이제 집어넣으면 A와 C의 관계식이 나와. A하고 C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K까지 엮여서 얘네들 열심히 푸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 자, 13번. 맞춘 사람. 도형 그래도 좀 괜찮네. 자, 가볍게 가봅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P. 자,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그다음에 반지름이 4가 돼요. 반지름이 뭐 제시된 거는 사인 법칙을 쓰지 않을까? 뭐 이제 마음에 준비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선분 BC가 특별한 값이지. 여기가 지름이야, 지름. 지름이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P에 대한 관계지. 지름에 대한 P에 대한 관계는 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수직이다. 뭐 이 정도는 딱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나왔으면 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다 찍어도 수직 형태를 잡아내셔야 되니까 이쪽도 이렇게 할까요? 자, 어쨌든 됐고 AP 대 PC가 길이 B가 나왔어요. AB 먼저 그냥 뭐 여기를 2K라고 할게. 2K 그 다음에 AP가 여기 K 그 다음에 PC가 루트 3K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 정도가 됐고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길이들이 좀 나오지. K, 2K면은 뭐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루트 3K가 되면서 길이도 같아지고 여기에 있는 길이도 나오게 돼. 루트 6 길이가 그냥 다 나오네요. 뭐 그래서 일단 이 수직을 잡아내는 게 핵심이네. 이것만 잡아내면 웬만한 길이 요소들이 다 뜹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 각도도 나오지. 길이가 같으니 직각 길이면 삼각형. 뭘 구하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ABC 이만큼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이건 뭐 K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는 거죠. 삼각형의 면적 공식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랑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뭐 밑변 곱하기 높이만 구하면 되니까 K값만 구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K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안 쓴 거 이제 빨리 찾아야지. 여기 조건 중에 안 쓴 거 하나 있죠. 요거 안 썼죠. 요거 안 썼으니까 쟤를 재빨리 씁니다. 뭐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쓰는 게 좋아 보이지. 그리고 삼각형, 그 다음에 원, 뭐 이런 애들이 다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도형이만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도형이 섞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 부분이라고 했어. 공통 부분. 그러니까 공통각, 공통현, 뭐 이런 애들이 중요한 건데 이거 공통현은 지금 여기 현에 대해서 루트 K 뭐 잡았으니까 뭐 된 거고. 그 다음에 공통각 부분에서 보면은 왼쪽 원과 오른쪽이 동시에 쓰고 있는 이제 각이 있어. 그 각을 찾아내시면 좋아요. 그냥 뭐 사실 여기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요 각이 이게 이제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쓰고 왼쪽 삼각형에서 쓰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걸 이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45도, 요거 쓰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면 왼쪽 원에 있는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사인 45도 분의 여기 AP의 길이가 2R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도형 문제를 풀 때 어쨌든 이 공통 부분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잖아. 이게 나중에 그냥 뭐 그냥 각도 구하고 길이 구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답을 냈네 이러시면 안 되고 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이게 ABC 삼각형은 왼쪽 원에 이제 존재해 있는 삼각형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용한 정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45도를 마지막에 이용했잖아. 이 45도가 오른쪽 원에 대한 정보예요. 오른쪽 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오른쪽 원의 45도가 여기서 45도, 이게 45도 이렇게 나오면서 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원에 있는 정보가 왼쪽 원에 있는 정보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야 되거든. 그래야 풀 수가 있어. 그게 매개체가 이게 공통현, 공통각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도형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공통 부분을 찾으면 어떤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뭐 이렇게 삼각형에서 삼각형으로 이동하는 그런 정보들이 보이게 돼. 그걸 의식하면은 문제 풀이가 진짜 쉬워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45도에 대한 정보가 결국에 왼쪽 원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어차피 이거 많이 풀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14번. 그 사람. 14번은 이제 추론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아까 얘기했던 수열, 추론형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자 보면은 이제 4차 함수야.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이거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f'x가 gx고 gx가 3차래요. 그럼 당연히 fx는 당연히 4차가 되겠지. 얘를 미분한 게 3차가 된 거니까. 자 그리고 밑에를 이제 슬쩍 보시면 절대값 a라는 집합은 절대값 fx가 이제 f1 이렇게 되는 요 방정식에 대한 집합이 되는 거고, 이게 세 개가 나온대. 세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세 개. 그 다음에 원소의 합이 2분의 1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GX는 0 또는 그 다음에 GX가 0. 그러니까 GX가 0이라는 얘기는 F'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F'에 대한 값이, 그래서 이걸 굳이 G'하고 GX로 한 번 더 엮어서 넣은 게 좀 잘 이해는 안 돼. 문제로는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내는 경우는 평가원에는 없거든. 근데 그냥 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어쨌든 이걸 다시 씁시다. F'X가 여기에 속한 원소는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 되거나 아니면 3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거나 32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뭐냐? 근이 되는 F1이 되는 얘는 0이 되거나 32가 돼야 돼. 자, 4차 함수에 대한 개형은 이것도 몇 번 얘기한 건데, 4차 함수에 대한 개형은 수능에서 딱 두 개만 나와. 두 개야. 이렇게 된 개형 아니면은 요것만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중에서 잘 찍으면 돼.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버리는 게 맞을 거고, 수능에는 뭐 역대 수능에 나온 적도 없고, 어쨌든 앞으로도 요거 아니면 요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려면은 한참 걸리는데, 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이 두 개 아니면 세 개 한 개 요거밖에 못 내. 그래서 근이 평가원에 뭐 요런 정도 시도는 있었었어. 대칭성으로 근이 한 개씩 해서 뭐 6길이가 전부 다 같은 요런 형태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조차도 여기다 이제 직선을 하나 딱 대면은 요 개형하고 같은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짝 변형한 게 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런 직선하고 관련된, 혹은 얘 같은 경우에도 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삼중근에 이렇게 근 하나,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꼴이야. 그래서 잘 찍어야 되고, 자 일단 F1에 대해서 얘가 절대값 fx가 이걸 풀어내려면은 뭐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절대값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fx를 그려서 꺾어 올려서 f2라고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fx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f1로 그냥 푸는 게 조금 더, 이게 대칭 상황이니까, 자 x축을 대충 넣고 f1도 대충 넣고 f-1도 대충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4차 함수를 끼워 넣어서 근이 3개가 되도록 해야 돼. 이제 잘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이런 정도 해봅시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면은 3개가 되잖아. 하나, 둘, 3개.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빠르게 이런 애들을 추론형이니까 잘 찍으시고, 이걸 이제 끼워 맞춰야 돼. 맞는지. 그 근이 나오는 요 점에서 기울기 0이네? 기울기 0이네? 젠장 기울기가 음수네? 32가 뜨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빨리 이제 개형을 또 바꾸시면 요 개형이 아니고 반대로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 이렇게도 해보는 거야. 이런 것들 해보는데 근이 너무 많이 나와. 뭐 이게 이런 식으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안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좀 어정쩡한 이상한 개형을 막 시도하느니 가장 대표적인 그 개형 이제 두 개, 걔를 먼저 시도를 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이 3개 맞아요. 기울기 0, 기울기 0, 기울기 32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찍는 겁니다. 추론형은 찍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수열 이제 추론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대충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수능날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은 뭐 그냥 좀 고생해야 되는 거고 그래. 평상시 많이 찍어봐. 자, 되는 것 같으니까 밀고 갑시다. 자, 얘네에 대한 근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해봤지만 여기가 비율이 이게 3대 1 이렇게 되죠. 3대 1. 근이 3개, 근이 1개에서 비율이 3대 1이 되는 기울기 0인점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맞다. F1을 찾아야 되는구나. 자, F1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 되는데 이 근의 합이 2분의 13인 거를 이용을 하면 느낌상 여기가 F1이 되면 1보다 작은 근 들어가니까 13까지 못 갈 것 같잖아. 그래서 대충 여기를 1로 그냥 빨리 가는 겁니다. 여기 1로 찍어요. 그래서 찍기가 이제 연타로 그냥 탁탁 먹었을 때 어쨌든 답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요거 비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알파 정도로 할게. 여기를 그냥 알파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3알파가 될 거고 여기는 1 더하기 4알파. 얘네 총합이 13을 만들어내시면은 뭐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알파 값을 구하면 이 말이 되나? 7알파에 여기까지구나. 7알파에 하나 둘 셋 개를 떼면 뭔가 좀 이상한데 1 더하기 3알파 4알파 3 더하기 7알파인데 이게 미쳤어. 이게 13이 아니고 2분의 13이죠. 2분의 13이면은 여기서 6을 빼면 2분의 7이 되고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식을 만들려면 F1을 가지고 만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 여기가 근이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fx라고 하는 애는 F1을 가지고 만들 거고 여기서 1에서 3중근 잠깐 최고차항의 개수도 안 나와 있네. 몰라. 여기서 근 3개 그 다음에 여기 4알파만큼 간 거니까 2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는 3이 되네. 3이 되고 x 빼기 3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네요. 자, 지금 A랑 F1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A랑 F1 이제 그 조건은 여기 32 요걸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32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냐? F0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쓰지 않은 값이 F1에 대한 요 대칭 상황을 하나를 안 썼는데 지금 여기가 높이가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가 1로 잡았고 F1이 0이죠. 그러니까 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야 여기가 x좌표가. 그러니까 F1과 F 2분의 5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같다. 이 조건, 그 다음에 기울기 조건. 요거 이용하시면 나머지가 이제 다 풀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계산은 이제 뭐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일단 이 개형 자체를 추론하는 게 무지하게 힘들단 말이야. 이 개형 자체를. 그래서 4차 함수가 등장했다 하면은 딱 2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찔러 넣어봐요. 이렇게 얘네들로 끼워 맞춰봐.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얘네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F1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특수한 값이 돼줘야 되거든. 그 특수한 값에서는 그 결론이 이미 있다 그랬어요. 그 특수한 목적의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F1 뭐 합은 모르겠어. 그냥 산수하는 거니까. 기울기 0 요거 이제 극대극소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주는 건데 제일 어려운 게 요거잖아. 요거 제의 어쨌든 의미는 우리가 이제 수능 5개 점에 대한 해석 얘로 이제 끼워 넣는 거죠. 뭐 어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교점으로서 어쨌든 해석이 제일 많고 극점과 세 번째 변곡점과 네 번째 접점과 다섯 번째 점근선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수능은 이제 요 해석이 전부 다야. 여기 끼워 맞추면 돼. 그래서 결국에 F1이라고 하는 애가 극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어디랑? 여기 극소점 요 놈하고 연결이 됐어. 물론 마이너스가 붙긴 했지만 그러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기도 해요. 이 점이.
그래서 변곡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일이 도대체 뭐지? x가 1을 넣었을 때 뭔가 되게 중요한 점이어야 되는데 했을 때 뭐 이런 극대극소, 변곡점 이런 데를 다 찾아내시면 돼요. 뭐 이건 교점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로 추론형을 몰아가시면 실패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이건 꽤 있네. 야,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해줄 게 없어. 나도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할 게 없고. 21번 맞춘 사람. 야, 21번은 이건 이제 3월에도 나오고 이제 작년 수능에도 나오고 이번 5월에도 나오고. 뭐야? 지수함수가 나왔으니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정점과 증가 2는 나왔잖아. 이거 다시 정리해볼까요? 지수함수 나오면 수능에 나올 문제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이게 A값, 증가 감소, A에 대해서 증가 감소 문제니까. 근데 2가 정해졌잖아. 이건 증가 형태니까 이 문제를 낼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정점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이게 지금 2에 x 더하기 p 더하기 q. 그러니까 특정한 점의 위치를 조절해야 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정점에 대한 문제야. 그 다음에 볼록성은 여기 이제 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점근선에 대한 얘기지 뭐. 점근선. 뭐 기타 등등 있지만 뭐 어쨌든 이번 5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근선이 여기에 목적인 거야. Q가 점근선이고 이러고 봤더니 절대값에 x분의 r, x 빼기 2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도 특징이 뭐야? 증가 감소와 그 다음에 이제 정의되지 않는 점을 여기서 묻지는 않았어요. 정의되지 않는 점을 가지고도 문제를 내는데 이 함수가 나온 이유는 점근선 때문이지. 그럼 여기도 점근선이 나오고 여기도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이건 점근선 문제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먼저 얘도 찔러야 돼. 그럼 저 점근선이 두 개가 뜨는데 저 점근선이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가 점근선이 이제 단순한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 점근선과 이 점근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당연히 같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점근선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잠깐만 Q가 대충 잡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잡아. Q 잡아서 증가하다가 여기는 색깔이 칠해지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입장에서도 x분의 rx 빼기 2를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면 유리함수가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증가하든 뭐 이렇게 돼도 뭐 상관없고 이렇게 감소해도 상관없어요. 절대값 씌워버리면은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점근선과 왼쪽에 있는 점근선이 같은 것부터 일단 해봐요. 그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 이제 수업할 때도 하는 얘기 있잖아. 그냥 x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뭐 먼저 생각해? x는 2일 때 먼저 생각하는 거고 fx랑 gx가 이렇게 되더라도 극단적으로 얘네가 같을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시작은 같을 때부터 시작을 해요. 얘가 다르다라고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게 풀이가 엄청나게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해설은 이게 다르다고 가정을 해서 아니네 그래서 결론이 같다 이렇게 많이 가거든. 근데 너희들은 문제 풀 때 그렇게 풀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 점근선과 점근선이 같을 때를 먼저 해서 이게 아니네 하면 이제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순서를 잡아야 그래야 이게 조금 더 풀기가 편해서. 자, 일단 더 갑시다. 자,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많이 나오던 거죠. fx랑 t의 이거의 이제 교점의 개수를 g, t로 정의를 했어. 자, 어떤 홀수인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k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정보를 많이 숨겨놨습니다. 리미트 t가 k로 갈 때 g, t가 이렇게 k가 돼야 돼요. 이거 해석 못해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이제 뭐 특징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 K도 중요한 점이고 요 K도 중요한 거고 X 좌표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 여기 T로 들어간 거니까 Y 좌표에 대한 얘기죠. 일단 K는 자 그런 이제 X 좌표, Y 좌표에 대한 해석을 또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T가 K가 언제가 됐을 때 이 상황에 아주 중요한 형태를 이제 포인트로 딱 집어내느냐 그거지. 여기서 특징이 되는 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죠. 딱 세 군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가 가장 우선도는 제일 높잖아. 이렇게 이게 T가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 뭔가 개수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또 올라가다 또 여기서 개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올라가다 여기서 100% 개수 변화가 생기지. 그런 개수 변화가 생기는 이런 상황 중에서 자, 뭐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여기 요렇게 이제 만나는 점 두 개고 이렇게도 만나는 점이 두 개인데 정확하게 딱 K가 됐을 때 그때 뭔가 바뀌는 그 상황.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 위에 있는 극한과 아래에 있는 극한. 그러니까 여기 T의 플러스랑 T의 마이너스랑 T라고 했을 때 개수가 이런 상황이 조금 달라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대충 이거 여기였으면 좋겠다 하고 찍으면 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해석이 안 돼도 풀 수 있어. 수능 시험장에서 결국에 이게 해석을 해서 풀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냥 대충 잘 찍어서 풀어오는 게 더 좋아. 자, 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랑 왼쪽에서 오는 값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일정한 숫자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고정된 값이야. 이것도 고정된 값, 그렇지? 이것도 그냥 어떤 특정한 값에서는 여기 뭐 두 개 이렇게 돼도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요 놈도 개수가 정해져야 얘 일정한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우극한이랑 좌극한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때는 우극한, 좌극한이 다른 값이야.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이게 개수가 한 개, 여기서 두 개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면 봐봐. 보통 이제 이렇게 연속이 된다고 쳐봐. 이 상황에서는 T가 이렇게 딱 걸려있으면 우극한, 좌극한 값과 함수값도 같아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를 더하면 이게 같은 값이 돼. 다시 이렇게 연속이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얘랑 얘가 같은 값이 돼서 이게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같은 값과 더하면 무조건 짝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홀수래, 홀수. 이게 그래서 숨겨놓은 정보로 너무 꽁꽁 숨겨놓으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홀수를 왜 갖다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이걸 뭐 어렵게 보려고 해봐야 안 보이고 이게 우리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이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리고 불연속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불연속을 배워요. 고등학교 국어 과정에서 이렇게 극한값이 다르는 불연속과 극한값은 같지만 함수값이 다른 불연속 요거 두 개만 배우게 돼 있어. 물론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묻는 거를 아주 철저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에 대해서 연속 불연속을 따져라 그 얘기니 당연히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만 이제 거꾸로 집어넣어서 판정을 해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쉽게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해석을 할 때는 막 어렵게 보려고 하면은 안 보여.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연속 불연속으로 그냥 나눠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나와요. 이게 답이라서. 뭐 그래서 이제 K 값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고정값 이거 한 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값은 두 개 되는 거고 K는 3이 되고 K 값이 나오면서 뭐 당연히 이 값은 Q가 되는 거고 그치? K랑 여기 정근선이니까 이게 Q이자 K가 되는 거고 이런 값들을 하나씩 더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론형은 잘 찍는 사람이 대박 나는 거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진짜 그 잘 푸는 애들 추론형 잘 푸는 애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관력이라고 하잖아요. 왠지 이렇게 될 것만 같아 하는 걸 진짜 잘 찍어내거든 정말.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초정밀하게 다시 풀어야 돼. 초정밀하게. 그 능력이 이제 직관력을 만들어내요. 초정밀하게 하는 거는 얘가 지금 같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었는데 다르게도 해보고 뭐 어쨌든 그 점근선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로 왜 안 나누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여기다 시간을 많이 써야 돼. 뭐 2, 30분 정도를 써서 하나를 분석할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갑시다. 이게 어쨌든 평범위가 아니라 갖고 뭐 적분까지 나와 있는데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28번 푼 사람. 그리고 또 있네요. 자, 봅시다. 실수 t에 대하여 y는 t와 탄젠트 x와 0과 2분의 3파에서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a, b라고 하고 일단 그려볼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탄젠트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어쨌든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대칭성, 주기성 계속 고려해야 돼. 자, y는 t 갑시다.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a와 b의 관계는 일단 뭐 어렵지 않죠. a와 b의 관계는 이만큼 한 주기, 그러니까 파이의 관계가 있으니까 b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 파이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b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코사인 함수를 또 그려야 되네. 근데 t는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코사인은 어쨌든 맥시멈이 1이니까 대충 여기 1로 갑시다. 이렇게 코사인을 이 정도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어떻게 A랑 B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그 다음에 T로 둘러싸여 있는 거랑 코사인하고 둘러싸여 있는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 탄젠트는 왜 알려준 거지? 자, 어쨌든 요만큼을 면적을 구하래요. 자, 그냥 이거 표현하면 되지. A에서 B, 잠깐만. 요게 FT. 자, FT에 대한 식은 이제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T 빼기 T가 확실히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 X dx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건 T에 대한 함수예요. T에 대한 함수. 자,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면은 이제 적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이거 여기 주체가 x에 x. 그럼 이 t는 어떻게 돼? 상수가 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이런 거랑 같은 거야. 시그마에 k, n, k는 1에서 n까지 이거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1에서 뭐 3까지 뭐 t의 x, dx, fx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t라고 하는 애는 밖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t에 대한 식, 뭐 이렇게 이게 x가 되든 t가 되든 뭐 상관없어. 적분에서는 어쨌든 그 문자가 아닌 애들은 그냥 밖으로 방출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t에 a에서 b에 1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 a에서 b까지 코사인 x dx. 자, 요 놈은 t에 b 빼기 a로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b 빼기 a가 알고 봤더니 여기 있죠. 여기 파이로 그냥 바꿔낼 수 있죠. 파이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까지 엮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사인 x 되잖아. 그럼 사인 b 빼기 사인 a, 그러니까 사인 b 빼기 사인 a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애는 이제 b 대신 a 더하기 파이를 집어넣게 되시면은 아닌가? 코사인 사인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 잘못했나? 2배 사인 미쳤구나.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죠. 코사인이 사인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 대신에 파이 빼기 a를 집어넣으면 다시 a가 되고 플러스 사인의 2배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A는 뭐야? A가 좀 이상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ft라고 하는 애가 최종적으로 t 더하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놈이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걸 다시 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a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애가 뭐였냐면 최초에 여기 a 그 다음에 탄젠트랑 t가 만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탄젠트 x랑 t가 만나는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게 탄젠트 a가 되는 거고 sin a로 얘를 충분히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래서 sin a라고 하는 애를 바꿔줍니다. 뭐 이거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요거를 이제 그 t에 대한 정보로 탄젠트 a라고 하는 애가 a니까 얘가 t고 1이고 t제곱 더하기 1이니 sin a라고 하는 애는 미쳤구나. 바꿔야지. 1과 t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의 t제곱 더하기 1분의 t 2t. 자, 이걸 가지고 또 적분을 하래. 이게 뭐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루트 3에서 4루트 3을 적분해야 되는데, 요거는 별거 없고, 요거 적분해야 되죠. 근데 이건 사실은 수능에 이제 진짜 많이 나오고, 평가원도 많이 나오는 함수인데, 이거에 대한 짝꿍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짝꿍 함수가 ln에, 이거 역산을 나중에 한번 배울 거야. 얘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요 놈을 적분하면 얘가 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고. 그래서 아니네 미안. 다시 요 놈이 아니고 요런 형태도 있고 여기 루트가 들어가 있지. 루트가 들어갔으면은 여기 속에 있는 애가 이렇게 미분된 거 같죠? 속에 있는 애가 다시 크게 쓸게. 이게 역산이라고 나중에 한번 할 거야. 자, 이게 루트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적분을 정말 잘하려면 미분을 잘해야 되거든. 적분을 잘하려면 미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미분을 많이 한 사람만 보여 이게. 뭐냐면 루트에 t제곱 더하기를 미분을 해봐요. 그럼 얘가 여기 2루트 t제곱 더하기 1분의 속에 있는 거 미분돼서 2t 이렇게 되지.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요만큼 부분이 얘를 적분한 게 되니까 얘를 그냥 바로 적분을 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2배 루트의 t제곱 더하기 1로 바로 적분을 하시면 돼요. 여기 윗끝 아래끝만 뭐 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합시다.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자, 29번 바로 가볼게. 29번 맞춘 사람. 와, 근데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있구나. 자,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더하기 an 플러스 1의 제곱이 9분의 1의 an의 제곱. 뭐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꼴에 대한 얘기지. 자, 뭐 공비 찾고 그 다음에 뭐 초항 뭐 이 정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대충 보니까 뭐 an 더하기 1은 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대충 느낌을 봅시다. 얘네들이 어떤 상황이 될지 일단 감소하는 상황이 될 건데 절대값이 감소하는 상황이 될 건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이런 값들이 나올 텐데 그냥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자, 이 상황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애를 또 마찬가지로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또 금방 풀려.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이제 수열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 정보를 또 봅시다. 이렇게 봤는데 세 칸에 대해서는 양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 칸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로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 칸 간격으로 얘네가 부호가 같대. 근데 한 칸씩 가는 게 얘네가 그냥 어쨌든 3분의 1이 곱해지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거나. 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럼 세 칸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세 칸으로 표현을 일단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 때문에 세 칸 간격으로 어쨌든 부호가 같은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걸 두 개를 종합해서 쓰면은 an 플러스 3과 an의 관계는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27분의 1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부호가 같대. 부호가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그러면 이제 초항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 정도에 대한 정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렵다고 하는 게 그 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꼴 문제. 공비 찾아야 되고 총 찾아야 되고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공비에 대한 정보는 있어. 그러면은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항 하나에 대한 정보 혹은 뭐 이제 이게 부호가 바뀌니까 적어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A1, A2, A3 요거 세 개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버리면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자 이제 그 정보들이 이제 두 번째 정보 나 조건에 들어가게 되고 시그마에 무한대에 이거는 이제 3k 빼기 2가 되고 3k 빼기 1 3으로 또 이쁘게 또 나눠줬어. 걔가 13분의 1 됩니다. 아직은 이게 이제 자 얘도 이제 등비 수열이고 요 놈만 따졌을 때도 등비 수열이지. 이건 세 칸 간격으로 가는 거니까 부호 변화 없고 그냥 같은 부호로 가는데 첫 번째 항은 A1이죠.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뭐 그냥 등비 급수, 무한 등비 급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27분의 1에 이건 A1 이렇게 된 거야. 요 놈은 K에다 A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 총항이 될 거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고 정리에 있어서 A1 빼기 A가 27분의 2라고 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얘가 양수예요. A1과 A2의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고 3까지도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찍어야 돼. 이제 거기서 찍기 능력이 뭐 드러나면 좋고 안 되면은 이제 정말 초정밀하게 가야 돼요. 자 일단 느낌은 A1은 양수일 것 같지? 왜냐면 이게 A1에서 A2 당연히 A1에서 A2가 만약에 이제 음수가 된다라고 쳐도 이게 27분의 2가 버티려면 이렇게 그냥 감소하는 형태 혹은 뭐 증가하는 형태 이런 상황 중에서 A1 일단 양수 이건 절대값이 더 작아져 버리니까 이게 버텨주려면 얘는 플러스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찍는 거야. 자, 플러스 찍어. 그럼 A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하나 더 넣어갖고 3배의 A2가 A1 더하기 A3 자 일단 A1과 A2의 관계를 보면 3배 관계인데 절대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A2라고 하는 애가 3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A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미쳤어.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이거 가정을 해봅시다. 잘 찍어보면은 좋긴 한데 얘랑 어쨌든 얘랑 같은 상황이라고 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A1이 3, A2가 될 때랑 두 번째 A1이 마이너스 3, A2가 될 때 뭐 이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랑 얘가 같아져. 그럼 A3이 음수. 그럼 같은 상황이니까 얘가 양수의 음수. 뭐 딱히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뭐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뭐 안 될 이유가 없지.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게 답이거든. 이쪽이.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A1 대신에 마이너스 3A니까 이쪽으로 U, A2가 A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닌가? 반대로 할까? 뭐 이건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는데 A3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A3이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3배의 A3이 A2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뭐 이쪽으로 넣어도 뭐 상관없고 A2 대신에 만약에 뭐지?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얘로 넣고 3배 얘가 A1은 양수야 A3이야. 그럼 만약에 이쪽 길을 텄으면은 얘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여기가 음수인데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이게 양수로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은 얘랑 얘가 뭐 이제 크기가 같은데 이게 음수인데 이게 양수고 얘 크기는 이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얘는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양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니 이게 맞는 거고, 이걸 이용하면은 더하기 빼기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마무리 요 계산만 하면 돼. 요 놈도 플러스, 요 놈도 플러스 나오면은 여기에서 A1에 값이 나오게 되고, A1이 뭐 계산하시면 이게 이제 9분의 1 맞나? 9분의 1, 27분의 1, 이건 마이너스 81분의 1 이렇게 돼서 나머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게 꼴을 잡는 거고, 꼴을 잡는 데 있어서 공비는 주어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초항과 이런 부호들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 목표 의식을 좀 갖고 가면은 좀 더 잘 보여. 목표 의식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공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 뽑아내야 될 정보들은 초항과 두 번째 항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안 되면 찍는 거지 뭐. 안 되면 플러스 뭐 그냥 이게 조합 방법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막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은 답이 나오는 거니까, 추론형은 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